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용히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블라인드 뷰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IS앳 김태성 본부장,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이제 바로 오늘의 종목 블라인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블라인드 김태성 본부장이 준비했습니다. 블라인드 열어주시죠. 자, 업종 내 강한 모멘텀 이 종목 주도주 가능성 부각. 자, 이 종목 어느 섹터에 있을까요? 오늘 반도체 빼고는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체를 갖고 왔다라는 건 연속성을 더 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동안 미온오리 취급을 받았던 그렇죠. 삼성전자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껴있어서 못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한을 한번 이번 7월 달에 좀 풀어보고자 저는 이 반도체 IT 소부장 쪽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대됩니다. 소부장으로 좀 이렇게 좁혀 주셨습니다. 더 힌트를 들어보면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또 힌트를 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김덕호 대표는 현 시점 역발상의 SK 밸류체인은 어떻다고 보세요? 뭐 SK도 사실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못 올라갔다는 네. 단점은 있지만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또 동일하게 뭐 반도체 뭐 더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쵸? 지금처럼 좋은 때고, 단지 이제 먼저 선두 주자였다 보니까 이 부담을 좀 쉬어가고 있지 않나 정도로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목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SNS텍. 야, 이쪽도 이제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까요? 아마 당분간 가장 많이 또 나올 기업 중에 하나가 SNS텍이 아닐까 싶어요. 네. 우선 그동안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제 물론 삼성전자 이야기겠죠. 삼성전자가 캐펙스 투자에 대한 좀 머뭇거림,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을 때도 SNS텍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출을 내왔거든요. 맞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 매출이 계속 증가했다라는 거죠. 올 초 이제 딥시크 이야기 나왔을 때 중국 거니까 설마라는 마음 다들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딥시크가 AI 시장 전체의 판도를 바꿨다는 것을 다들 이제 인정을 하시는 맞습니다. 구간이 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중국 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도 반도체 장비주들에게 혹은 소재주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매출을 기반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지금 가장 도드라치는 장비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미국 증시가 내일 모레 독립기념일 때문에 오늘은 조기 폐장, 그리고 내일은 휴장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장 마지막쯤에 상법 개정안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기에 저는 오늘의 수급이 그대로 목요일과 금요일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내일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장비 쪽들은 지금 중요하죠. 조금 높더라도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박스권을 돌파하는 가격대가 4만 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손절 라인은 제가 4만 원 가지고 나왔고요. 예. 만약 4만 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저는 작년 7월 이때쯤 기록했던 고점 6만 5천 원 부근을 1차 목표가로 한번 잡아볼게요. 만약 여기서 SK하이닉스 혹은 삼성전자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반도체 IT를 택한다, 그러면 시기의 문제, 시간의 문제이겠지만 저는 충분히 작년 7월의 고점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NS텍이었습니다. 목표가 6만 5천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덕호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 블라인드 가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블라인드 뷰 그 자체 김덕호 대표입니다. 실적 개선 기대, 이 종목 재평가 국면 진입. 자, 이 종목 오늘은 어느 섹터에서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폐기물 관련주입니다. 폐기물 관련주. 네. 지금 선뜻 뭐 생각은 나지는 않는데 폐기물 관련주?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성 본부장님? 몇 기업이 지금 떠오르긴 한데 네. 이 타이밍에 아마 대표님이 공략할 만한 이유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쵸. 저도 궁금합니다. 예, 네. 저도 사실 폐기물이라고 하니까 저는 뭐 김태성 본부장님 뭐 당연히 떠올리시겠지만 네. 저는 사실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종목 한번 바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블라인드 오픈. 인선 ENT.
자, 이야기 한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사실 인선 ENT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던 거는 이제 장마가 온다라고 했는데 네. 장마 전선이 벌써 안 와요. 한참 올라가 버렸죠.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뭐 태풍 장마 관련주로 보기에는 좀 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인선 ENT의 강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제 건폐물 처리 종합 시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대비에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고 또 여기에 이제 새로운 먹거리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저는 관심이 좀 많이 가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인선 ENT가 이번 1분기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좀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익 부분이나 이제 매출 부분들이 좀 축소가 된 것은 이제 건설 사업들, 특히 이제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들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어떤 건폐물이 좀 적게 나온 것도 영향이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폐기물 관련 사업 쪽에서는 지금 시장 경쟁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선 ENT를 비롯해서 많은 폐기물주들이 서로 지금 매출을 크게 늘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네. 거죠. 그런데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자재를 받고 분류를 하고 재활용 그리고 소각까지 할 수 있는 이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폐기물 중에서 1등 주자였던 만큼 또 이 마진율 방어를 철저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고리 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체를 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여지는데 물론 지금 인선 ENT가 직접적으로 어떤 방사능 폐기물을 비롯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처리는 뭐 기술이 갖고 있다는 것은 확인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발전소 설비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 있는 뭐 관리소라든가 이런 건설들까지도 우리가 해체를 했을 때는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먹거리들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자회사 인선 모터스를 통해서 지금 폐 배터리 생태계 사업을 지금 계속 공격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어요. 2016년도부터 계속 이제 준비를 했던 사업인데 지금 뭐 니켈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된 광물질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희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네. 재활용률이 95%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처럼 이제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기대감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라면 이 인선 ENT의 이 겹테마로서 주가 상승을 좀 촉발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 주가는 연내 목표 주가로 6,300원을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5,200원으로 상당히 타이트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선 ENT 6,300원, 타이트한 손절가 5,200원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전략 블라인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종목도 항상 이렇게 얘기는 해드리지만 지금 7월 넘어가면서 아직 시장의 색깔을 확 읽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항상 준비한 이런 전략을 잘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김태성 본부장이 준비한 오늘의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 이거다. 자, 과연 이게 무엇일지 지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ETF 사자는 건가요? ETF를 사자라기보단 ETF를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시점에 ETF를 이야기하냐? 궁금한데요? 예. 아니 지수 3,500, 4,500 종목 간다는데 사야죠. 예. 지수보다 더 많이 가야 되는 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당연한 논리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반기가 끝나고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시작과 동시에 그동안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주가 밀려요. 그리고 소외받았던 종목분들이 올라오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막상 HTS, MTS 켜보면 지수는 괜찮은데 맞아요. 내 계좌는 이거 갈아타야 되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썩 그렇게 좋다 생각이 안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드는 생각이 한쪽은 비중을 줄이고 이제 옮겨 타야 되나라는 고민이 돼요.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가 상반기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느꼈겠지만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참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가는 기업만 가니까.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사용하라고 ETF, 그러니까 섹터를 투자를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특히나 증시가 더 간다라고 하는 지금 상황, 미국은 감세한 이야기 나왔죠. 우리나라는 상법 개정안 나왔죠. 이 모든 것이 증시의 우호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ETF는 저는 지금이 가장 적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가 힘들 때가 언제냐면 지수 갈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 수익 보는데 내 종목 안 가. 내 종목 안 갈 때 그거거든요. 최악이죠. 그때 포메 현상 시달리죠. 네. 포메 현상 시달릴 때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 참다 교체하는 순간부터 또 꺾입니다. 엇박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큰 수익을 노린다기보단 포메 현상 방지 그리고 이제 멘탈적인 부분을 조금 가다듬고자 ETF 투자를 한번 일정 부분의 비중은 고려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전략을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섹터의 흐름을 좀 미리 읽어보는 게 중요할 그렇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어떤 ETF요? 라고 물어보면 선 넘은 건가요, 좀? 왜냐면 아니요. 아까 엮어서 반도체 얘기해 주셨으니까 반도체 ETF? 반도체 ETF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 이제 지수가 간다면 2차전지 ETF도
저는 괜찮다 봅니다. 오. 지금 2차 전지가 사실 미국의 알베마이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실 의미 있는 또 반등이 나오는 첫 출발점인데 누가 갈지 모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 어. ETF를 사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 그래도 투자의 어떤 전략으로는 네. 적기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뭐 코스닥의 지수를 사는 ETF도 사실 괜찮은 괜찮죠. 아이디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좋습니다. 우선님께서 역사는 최태성, 주식은 김태성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덕호 대표가 준비를 한 블라인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좀 어려운 거 준비해 오셔가지고 오늘도 난이도 조절해서 쉬운 거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블라인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수익률 극대화할 투자 전략은 바로 이 사자성어다. 이 사자성어는 뭘로 준비하셨을까요? 바로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난이도 조절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딱히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어려웠으면 쉬었다가 이렇게. 어제 설명드렸던 호랑지국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어.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차지하고 네. 있고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 또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떤 증권가의 목표 제시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나올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상당히 또 좋은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 참 긍정적이고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제 지금 기관에서 계속 레포트를 공격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를 과감하게 또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먹거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 먹거리가 나온 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지 이 시장의 흐름을 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반기에 내가 매수를 했고 이 종목이 손절가 근처에 왔다라고 한다면은 혹여나 손절가를 이미 도달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과감하게 종목을 교체를 하는 시기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반기에 지금 저평가됐던 종목들이 끊임없이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개, 즉 우리가 토끼를 쫓는 개인 이 증권사의 리포트를 보면서 과감하게 차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조정 시 또 매수를 하는 전략을 통해서 순환매로 계속 수익을 보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사구팽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쪽을 계속 이야기해 주시면 결국에 뭐 이제 증권사에서 어떤 리포트를 통해서 반등이 올라오는 이 종목들은 그때그때 뭐 오히려 들어가기보다는 좀 매도하는 시기. 그렇죠. 오히려 호재를 만들어줬으니 뉴스에 팔아야겠죠. 오히려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 좀 반대로 봤을 때 뭔가 좀 주식을 발굴하는 느낌으로 봤을 때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게 이제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지금 많이 디커플링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기관에서 지금 목표가를 공격적으로 내는 기업들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기관 순매수가 1년에서 6개월 정도가 계속 물려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리포트가 나오진 않은 종목들이 많은데 충분히 저는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이제 김태성 부장님께서 오늘 추천해 주신 SNS텍도 오늘 이제 또 목표 주가가 또 높게 그쵸.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발굴 기업들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도 저평가가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재무제표를 살펴보신다면은 주울 수 있는 기업은 많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제표까지 우리가 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블라인드 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하고 전략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김덕호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